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한 회사의 CEO가 있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업의식도 아주 투철합니다. 업무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매사에 열심인데다 회사 일이라면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지나치지 않고 직접 관리합니다. 수하의 부사장급 간부가 5이나 있지만 그는 잠시도 경영권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해도 회사에서는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관여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구성원들은 수동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사실상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절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한일 간 경제 전쟁에서도 정부가 세세히 개입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도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여군 세도면 일대에 조성 중이던 충남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현장이 지난달 내린 폭우로 붕괴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태풍 프란시스코의 북상으로 추가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충남 지역의 닭과 돼지 등 가축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춰 정부가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덕특구 과학기술계와 지방정부들 또한 후속 조치를 내놓으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기술 자문단을 꾸리고 활동에 나섭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충남에서 18,0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폐의약품을 약품 유통업체가 약국에서 걷어가 폐기합니다. 대전의 한 유통업체의 일부 영업사원들이 폐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시중에 유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유성구는 조정지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정부의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도서관과 보육시설, 공원 등 18개 사업을 신청합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실시한 무임 유아 연령을 4세에서 6세 미만으로 낮추고 KTX 다자녀 할인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공공할인 수혜자가 올 상반기 51만 8천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정무부시장에 전 국정원 경제단장인 김재혁 씨가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충북 옥천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가정보원 경제단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일 폭염특보 속에 어제 논산 연무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식을 줄을 모르는데 박 기자,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폐사하는 가축도 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논산 연무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대부분 지역의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지역에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도 7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선 닭 16만 5천 마리와 돼지 3,600마리도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또 양식장이 밀집한 천수만의 수온도 고수온 주의보 관심 단계인 26도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이 34도에서 35도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이 태풍 북상 소식이 있는데 그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비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죠.
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금산에 오늘 밤을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부터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내륙은 10에서 60mm, 충남 서해안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충청 지역이 태풍 중심의 왼쪽에 위치해서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이 태풍 프란치스코가 피해는 주지 않고 더위만 좀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정부가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박 기자, 이 대덕특구 과학기술계가 부품 소재 산업 국산화에 발벗고 나섰죠. 네, 저희 취재진이 이 5G 이동통신망의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한 대전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는데요. 올 하반기 수출을 앞뒀는데 일본의 이번 경제 도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원재료인 웨이퍼를 100% 일본에서 수입해 쓰는데 갑자기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화학연구원 등에도 특화 공정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카이스트도 전 현직 교수 10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을 꾸려서 원천 기술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자치단체들도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그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죠.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주력 산업인 충청남도는 경제위기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기존 생산량의 10%만 차질을 빚어도 18,0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며 우선 당장 피해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도 핵심 소재 산업을 키우고 일본 전범 기업 제품 소비를 억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전 분야가 나서야 되죠. 이왕에 해야 하는 전쟁이라면 꼭 이겨야 합니다. 다른 소식 알아보죠. 네. 정부가 이번 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대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대전 도마동과 변동 8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지금 주택 철거가 한창인데요. 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주민보상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구로 최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적용되면 3.3제곱미터에 1,2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분양가를 크게 낮춰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 지역도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되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의 포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실제로 도안 신도시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대전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최근 3년 새 36%나 급등하는 등 과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내년까지 분양이 예정된 대전 12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에서는 분양을 연기하거나 접어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공급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올 2분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4배를 초과한 유성구는 조정지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돼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예,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원리나 구조 등 과학기술과 관련해 역사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전시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에 복지기관 6곳이 선정됐습니다. 대전 동구 미랄복지관과 아름다운 복지관,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6곳으로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부모 교육과 성인 전환기 진로 상담 지도 교육, 성인권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대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18일까지 민간 기업에서 현장 실습 기회를 가질 2차 청년 인턴 20명을 모집합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본인의 전공과 적성을 살려 시청 등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충남 태안은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태안 고속도로 추진 토론회가 열리는 등 태안군이 고속도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태안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가세로 태안 군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안 군수 가세로입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인터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태안은 서해안의 대표 관광 도시로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충남의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안에 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 철길도 연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태안에는 전국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고 네, 해안선의 길이가 559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이 28개가 있고요. 각종 목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는 하지만은 접근성이 열악한 관계로 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더 오셔야 하는데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태안의 고속도로가 왜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차제에 이번엔 꼭 고속도로를 우리 태안에 연결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꼭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도 태안은 거치지 않고 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인근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쳐다만 보고 계시려니까 좀 태안 국민들 네.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예, 안타깝죠. 네. 여기에다가 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철도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네. 태안의 이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연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고속도로와 철길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 전국이 두 가운데가 있더라고요. 두 곳이요. 우리 태안과 경상남도 의령인데요. 의령. 예. 네네. 우선 우리 태안의 고속도로와 철길이 연결되지 않았던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배려하겠다고 하는 그런 네. 지원책이 없었던 것이고요. 네. 또 국가나 정부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태안이 더 이상 네.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예. 또 태안의 현 여건에 비춰 봤을 때 반드시 고속도로와 철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네. 사실 그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권 관광개발 사업도 이런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네네. 예,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과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군인데 이 지역 발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죠?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역 네. 발전의 저해 요인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우리 태안이 서울과 직선거리는 약 100여 킬로입니다. 네. 그리고 남부 수도권과는 약 5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네. 고속도로와 철길이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 많은 분들이 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대전에서도 좀 멀게 느껴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유치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도 한계점을 느꼈는데 네. 이번 기회에 경제, 문화,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태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에서 방치하지 말고 우리 네. 태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인식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태안군이 최근에 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여는 등 이 고속도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먼저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논의들이 토론회에서 이루어졌죠? 이제 태안을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렸고요. 또 태안 군민들의 가장 큰 추건 사업이죠.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국회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태안 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예. 국회의원과 국회죠. 또 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태안 고속도로 설치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태안의 고속도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 고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행정 절차들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한다라고 예. 하는 게 중주를 모은 것이 가장 큰 국회 토론회의 성과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태안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토론회 네네.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참석자 모두가 태안에 분명하게 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네.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내놓은 자리가 됐습니다. 네. 태안 고속도로 연결은 우리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꼭 태안의 고속도로와 철길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자리가 됐던 거죠. 네. 네, 아주 유의미한 자리였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또 태안군의 접근성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고속도로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고속도로 연결은 우리나라 대동맥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우선은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의 송악 IC에서 송악 IC에서 태안으로 직접 사선을 그어서 가장 단거리를 연결시키는 것 하나 하고요. 네. 또 두 번째 논의되는 것은 세종시와 태안을 연결하는 것. 세종에서부터 별도의 고속도로로. 태안까지. 예.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생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네. 이 부분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충청남 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도에도 아직은 구체적인 네. 정확한 픽션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빨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수도권에서 우선 빨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은 세종시와 태안과의 연결도 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악 IC에서 태안까지는 직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약 한 70k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또 이 정부의 건설 의지는 물론 예, 또 건설 계획 또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네. 선 개혁 후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내년도 말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예. 고시될 예정인데요. 예. 이 계획에 반드시 우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고속도로 건설이 우리 태안이 포함시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현재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 계획에 우리 태안을 꼭 포함시켜 사업을 확정시켜 달라고 하는 예. 그러한 요구를 계속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지금 두 가지 노선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은 각각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죠? 송악에서 태안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네. 정확한 예산 추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약간 1조 원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세종에서 연결된 것은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6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종 연결은 대전 당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태안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고 정부를 네네.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태안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 부분의 프로젝트가 꼭 관철돼야 한다는 점에서 네.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행정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예. 용역 단계부터 우리 태안군이 요구하는 이 부분이 차곡차곡 꼼꼼히 진행되어야 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속도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담아서 범군민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운동을 전개해서 예. 우리 군의 확실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만여 군민들의 염원을 꼭 담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가 간곡한 열망과 열정을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철도 연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철도 문제도 지난 5월 달에 우리 태안군을 중심으로 서산시와 예산군이 네. 3자 공동 협약을 했습니다. 네. 현재 서해안 복선 전철이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의 중간인 삭교역에서 네. 내포와 서산을 거쳐서 우리 태안까지 연결하는 네. 64.5km 구간 신설을 네. 추진하는 겁니다. 네.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우리 상계 시군이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철도가 신설되면은 내포철도의 중점은 우리 태안의 물리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군수님. 그리고 싶은 네. 말씀은 군수님. 네네.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예, 흘렀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부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태안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가세로 태안 군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지역 국회의원 숙제 남았다란 타이틀로 대전 충남 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